2025년 5월 5일 제가 이분을 라라유 구독자들과 라라 애청자들께 어른이날 특집으로 모셔보려고 먼 길을 떠나왔습니다. 우리 TBS의 이민준 아나운서와 함께 오늘 바로 시작해보죠.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유, 참 이렇게 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랜만에 인사를 드립니다. TBS의 막내 아나운서 네. 이민준입니다. 네. 어서 와요. 네. 아, 사실 지금 네. 굉장히 어색합니다. 왜 어색해요? 오랜만에 이렇게 카메라 앞 그리고 이렇게 마이크 앞에 이렇게 앉게 돼가지고 네. 사실 이제 저희가 라라에서 네. 간의 숭어업이라고 맞아요, 해서 맞아요. 이제 그때도 아마 그때는 금요일이었나 그랬던 금요일이었어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금요일에 이제 한 주에 이제 스포츠 관련된 이제 소식을 이제 전해드렸었는데 네. 이렇게 또 오랜만에 예. 선배님과 방송을 하게 돼서 또 기쁩니다. 예. 잘 왔어요. 네. 감사해요. 아니 저희 그 라라 애청자들에게는 그리고 저희 TBS FM을 사랑하셨던 TBS TV를 또 알고 계셨던 우리 시청자들께서는 이민준 아나운서를 그래도 몇 년은 보셨어요, 그렇죠? 그렇죠. 이민준 네. 아나운서 몇 년에 입사했었죠? 제가 이제 딱 20년 1월에 2020년 네. 1월에 2020년 1월에 입사를 해서 네. 이제 뭐 주로 허리케인 라디오 그렇죠. 코너도 이제 네, 잠깐 최일구 씨와 함께 예. 나가기도 했었고 그다음에 새벽에 네. 잠깐 이제 네. 출근길엔 TBS 맞아요. 코너를 네. 한 5분 정도 이제 예. 7시부터 네. 진행을 했었고 네. 이제 그러다가 이제 2022년부터는 이제 출근길엔 TBS가 좀 확장이 돼서 네. 2시간으로 편성이 맞아요. 돼서 네. 또 이제 그 진행을 또 우리 어머니, 네. TBS의 어머니 또 이렇게 표현하면 좀 싫어하세요. 아 맞아요. 송정희 아나운서와 송정혜 선배랑 같이 또 진행을 하다가 네. 이제 또 그 이후에는 이제 9595쇼 강지연 아나운서랑 또 맞아요. 이제 진행을 하다가 네. 지금은 네. 잠시 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급휴직인 거죠, 우리 그렇죠. 민준 아나운서가. 그러니까 지금 이 방송은 뭐 5월 5일을 조금 앞둔 어느 시점에 녹화를 하고 있는데 네. 우리 이민준 아나운서랑 저도 진짜 오랜만에 만나요, 우리. 그렇죠. 마지막 작년에 언제였는지 우리 왜 종로에서 술 마셨던 때가 언제지? 그때가 꽤 오래됐다. 한 10월인가 9월인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민준 아나운서가 참 근데 고마운 게 제가 마지막 날 이제 퇴사하고 마지막 날 그러니까 파티 아닌 송별회 같은 그 자리에서도 같이 또 함께 하고 그랬었죠. 그래서 민준 아나운서한테는 참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그러니까 이게 왜 어떤 조직의 흥망성쇠를 같이 이렇게 겪어나갔던 한 사람으로서 저는 어찌 보면 이제 흥하던 시기를 계속해서 한 20년 이렇게 뭐 25년 이상을 같이 지내서 이런 이렇게 좀 꺾어지는 그런 곳에서는 뭐 그럴 수도 있겠거니 약간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이민준 아나운서 같은 경우는 2020년에 아주 그래도 정점일 때 들어와서 이제 이 흐름이 조금은 지금 아픈 흐름 속에 아주 중요한 시기를 후배 아나운서가 지금 보내고 있으니까 그렇게 마음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민준 아나운서 인스타 같은 거 이렇게 보면서 제가 한 문장 한 문장이 다 그냥 비수로 날아와 꽂혀서 방을 빼는 날 뭐 그러니까 집 본가하고 이제 좀 상암동이 머니까 이렇게 따로 나와 살다가 이제 방을 빼는 날 그리고 언젠가 또 그 TBS의 지금 정상화를 위해서 또 어떤 이렇게 선언을 하고 그랬던 날에 또 한 문장으로 방송하고 싶다. 그거를 이렇게 스토리에서 보면서 진짜 너무 이렇게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혼자 속으로. 미안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저도 처음에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지? 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저는 사실 좀 운명론자라서 모든 일은 좀 벌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일어날 수밖에 없고 일어나야만 하는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편이라 이것도 제가 이제 겪어야 하는 일이다. 그래서
겪어야 할 일이라면은 네. 또 그리고 이 또한 지나갈 거기 때문에 네. 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건강한 대한민국의 청년 이민준 아나운서 오늘 아주 오랜만에 모셨는데 오늘이 이 방송이 업로딩되는 날은 5월 5일이에요. 그렇습니다. 월요일이지만 네. 이제 빨간 날이기도 그렇죠. 하고 석가탄신일이기도 네, 하고 맞습니다. 또 어린이날이기도 네. 하고 그래서 제가 사실 이민준 아나운서가 멀리 살고 있는데 이곳 합정동으로 이 합정동에 테드베어 태 감독님이 계신 이 스튜디오로 이제 모시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일단은 우리 지금 그 얘기 그대로 다 잊어버리고 네. 다 잊어버리고 네. 이 황금 같은 너무 좋은 시기에 네. 우리 이민준 아나운서와 우리가 좋아하는 이야기를 마음껏 그렇죠. 떠들어보자. 네, 네. 우리 구독자들도 반가워하실 것 같고 네. 저희 그 이민준 아나운서와 함께했던 코너 중에 그러니까 스포츠 관련된 뉴스를 이민준 아나운서와 함께했지만 그 가상의 중계했었잖아요. 네, 했었죠. 그때 진짜 제가 많은 인사를 받았어요. 야, 너랑 같이 하는 새벽부터 목소리 목청 그렇게 뻥뻥 나오는 그 친구 누구냐. 그래서 TBS에 막내이자 아주 자랑스러운 보물이 있다. 이민준이라는 아나운서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많이 주변에 널리 인사를 했었거든요. 네. 중계 실력이 좀 녹슬진 않았습니까? 어떻습니까 요즘에? 사실 이제 중계를 안 한 지가 한 5년 가까이 이제 되고 있긴 그렇죠. 한데 네. 그래도 이제 저도 항상 이제 중계에 대한 좀 갈증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혼자 그냥 보다가 그냥 뮤트 음소거를 해놓고 혼자 중계를 하곤 합니다. 그렇게 경기 보면서. 네, 그렇죠. 보통 우리 혹시 지금 이 방송이 이 그 라라유가 사실 이게 1, 20대가 유입이 좀 안 되고 있어요. 저희 이제 라라 애청자들께서 워낙 이제는 그 아침 일찍 운동하시고 뭐 아침 일찍 움직이시고 이러신 분들 많으셨으니까 1, 20대 친구들 가운데 스포츠를 너무 좋아해서 이민준 아나운서만큼 좋아해서 나 스포츠와 관련된 어떤 일을 하고 싶어 라는 친구들이 스포츠 캐스터의 길을 걷고 싶다. 이런다면 어떤 조언을 좀 해주시겠어요? 일단 스포츠 기본적으로 스포츠를 좋아해야 돼요. 네네네. 특히 이제 캐스터가 되고 싶은 남자 캐스터들은 무조건 관심을 많이 가져야 돼요. 그렇죠. 이제 그리고 사실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어떻게 연습해요? 연습하는 방법은 제가 방금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음소거를 해놓고 경기를 보면서 본인이 혼자 떠들어야 돼요. 본인이 혼자 되든 안 되든 기본적으로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플레이 바이 플레이를 그 화면을 자기가 묘사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 묘사를 그거를 혼자서 최소 1시간 정도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정말 큰 연습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지금 박혜민 선수가 공을 쳤습니다.부터 시작해서 발 빠르게 일루로 지금 향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라도. 그렇죠. 그러니까 화면에 보이는 거를 그대로 묘사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 중계를 할 때 또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제가 이제 엠스플, MBC 스포츠 플러스에서도 있었는데 그때 매년 교육을 받았던 것이 이제 시각 장애인을 위한 중계 방송 하는 법. 그래서 실제로 그 시각 장애 이제 강사님이 오셔서 우리는 이런 정보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걸 꼭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저희에게 알려주셨어요. 이를테면 어떤 정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캐스터들이 제일 흔히 실수하는 게 화면을 시청자들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같이 보고 있다고 같이 보고 있다라고 생각해서 설명이 불친절한 경우들이 많아요. 불충분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점수를 잘 얘기를 안 해요. 지금 현재 스코어가 어떻게 되고 현재 있다. 스코어. 사실 그게 기본인데. 그렇죠. 우리가 이제 흔히 쿼더라 그래서 점수가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굳이 점수를 말해주지 않더라도 시청자들은 이미 보고 있을 것이다라고 나도 모르게 전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너무 고정관념인 거죠. 그렇죠. 시각장애인들도 그렇고 그리고 라디오로 오히려 그걸 또 들으시는 분들 많으시니까. 그래서 이제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실제로 점수가 발생을 했을 때 누가 홈에 들어왔을 때만 야구로 따지면은 누가 홈에 들어왔을 때 혹은 홈런이 발생했을 때만 점수를 언급을 하고 중간중간에 점수를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경기를 처음부터 볼 수도 있지만 중간에 들어온 사람의 지금 몇 대 몇인지 알고 싶은데 난 그게 제일 궁금한데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러면 계속해서 끊임없이 지금 현재 스코어 뭐 기아 대 SSG가 뭐 어떻다 이걸 계속 얘기를 해주고 지금 몇 회고 그렇죠. 너무 동어 반복인 것 같아도 그걸 조금씩 말을 바꿔서라도 계속해서 언급을 해줘야 되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지시대명사를 사용하면 안 돼요. 이것저것 그것. 예. 어허. 그러니까 이렇게 멋진 플레이가 나왔습니다. 이렇게가 뭔지 몰라. 그렇죠. 어허. 이렇게가 뭔데 도대체. 그렇지. 그렇게 되는 거죠. 네. 이해했어요. 그래서 항상 어떤 멋진 플레이가 나왔다. 그러면 병살타가 나왔다. 네네네. 그러면 이제 더블 플레이가 나왔는데 네. 도대체 2루수가 먼저 시작한 건지, 그렇지. 유격수가 먼저 시작한 그렇지. 건지, 3루수가 했는지, 공이 어디에서 날아왔는지, 그렇죠. 그런 거를 아하. 다 자세하게 묘사할 줄 알아야 우와. 좋은 캐스터가 된다라고 어허.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실 이제 우리 아나운서들이 이제 말을 훈련하는 방식도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네. 지금 이 공간에 있는 것을 당신이 3분 이내에 당신 눈으로 보는 것을 상대방에게 묘사를 잘 해보세요. 그렇죠. 뭐 이제 이런 것들이 네. 다 그런 훈련에 포함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오호, 그렇구나. 그리고 이제 또 많이 들어야 돼요, 중계방송. 네네네. 중계방송을 정말 요즘은 주로 이제 뭐 5사, 네. 뭐 4사죠 사실. 네네네. 4사가 중계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특히 이제 오늘은 어린이날이잖아요. 맞아요. 예, 오늘 어린이날에는 네. 무조건 네. 예, 지상파에서도 중계를 합니다. 그렇죠. 예. 야구 팬들이 아닐지라도 이 그렇습니다. 시간엔 진짜 많이. 예, 특히 이제 한 오후 2시쯤 되면 그렇죠. 중계를 할 텐데 네. 그런 캐스터들, 현직 캐스터들이 어떻게 표현을 하는지. 네. 그러니까 타격을 했을 때, 네. 그리고 공을 던졌을 때, 네. 그러니까 그 표현을 어떻게 하는지 말을 모으는 거예요. 네. 표현을. 그렇지. 그래서 다양하게 같은 상황이어도 다양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연습하다 보면 네. 좋은 캐스터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자질이 충분하고 훈련을 열심히 잘해놓은 아나운서가 놀고 있다고요. TBS 힘을 좀 내달라고요. 예, 또 언젠가 기회가 오겠죠. 아이, 그럼요. 네. 저는 근데 이민준 아나운서의 탁월한 여러 가지 능력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철학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참 후배입니다만 제가 많이 좀 이렇게 의지도 하고 배우게도 되고, 우리 그때 종로에서 술 마시면서 했던 얘기는 무엇이었냐면 네. 4년마다 나에게 좀 불운이 찾아온다. 그렇죠. 그게 기회인 듯 네. 아니면 이게 참 운명의 장난인 네. 듯 이렇게 다가온다. 그래서 농담처럼 제가 우리 그러면은 국회의원을 하자.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이게 아이러니한 게 이제 선배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네. 2020년이면 이제 TBS가 사실 굉장히 이제 좋을 때였거든요. 그렇죠. 성장하고 네. 있을 수 있을 때였죠. 호 시절이었죠. 네. 호 시절이었는데 이제 점점 이제 좀 정치적으로 잘못 얽혔죠. 예, 기울기 시작해서 이제 결국 기울 이제 때가 아니었어요, 사실은. 이제 바닥까지 오기는 했는데 네. 좀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전 회사를 좀 언급하기가 좀 네네네.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네네. MBC 스포츠 플러스도 2017년에 2016년이 정말 좋았거든요. 막 채널이 막 2개가 되고 막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딱 입사했을 때도 채널 2개, 막 메이저리그 막 경기 하루에 막 4개, 5개씩 중계하고 막 그러다가 이제 제가 나올 때가 2020년이었는데 이제 채널도 하나로 되고 이제 조금씩 이제 중계권도 없어지고 좀 이제 규모가 축소가 되는 시절이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면서 내가 파괴왕인가 약간 내가 가는 조직마다 약간 이렇게 되는 건가? 아이고. 이거 나의 문제가 있는 건가? 아니, 우리 그러지 말자고. 예, 그래가지고 약간 이제 그렇게도 이제 잠깐 생각을 했는데, 예, 뭐 꼭 뭐 저만의 문제겠습니까? 그럼요, 예, 뭐 그럼요. 그래서 예, 아니, 그러니까 농담 삼아. 진짜. 그러니까 그야말로 여기서의 선배는 조금 우리 이민준 아나운서보다 일찍 태어나서 먼저 이 길을 걸어왔던 사람 입장에서는 왜 그럴 때 있잖아요. 왜 내가 경기 보는 날만 맨날 지고. 예, 그런 거 있죠. 제가 한동안 그래서 경기를 안 봤었어요. 예. LG가 너무 죽을 써가지고. 근데 그게 약간, 그러니까 자꾸 화살을 나한테 돌려버릇해서는 결과적으로 좋은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럼요. 즐거운 경기 난 못 보고 그리고 뭔가 내 탓인 것 같고 내가 잘못하고 이 세상은 나를 자꾸 멀리하는 것 같고 나를 배척하는 것 같고 이렇게 한번 이 악순환의 고리로 생각이 딱 빨려들게 되면 헤어나오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이민준 아나운서가 어쨌든 돌아갈 거고 어쨌든 이게 지나갈 거고 그 상황에서 나는 성장을 할 거고 이렇게 마음을 먹어준 게 저는 너무 고맙고 우리 이민준 아나운서 또 이제 또 새롭게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공부가 정답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럼요. 그리고 뭐 이게 뭐 나중에 어떤 결과를 그러나 저는 뭔가 하고 있다라는 거, 이렇게 걸쇠를 딱 걸겠다는 그 마음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그 예쁜 만큼 또 마음이 아픈 거지.
정말 신기한 게 물론 제가 선택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딱 올해 그러니까 작년 말부터 좀 생각을 했던 게 그냥 좀 재충전의 시간을 가질까 아니면 무언가 새로운 거에 도전을 할까 하다가 그래도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뭔가를 도전하는 게 낫지 않을까. 네네네. 그것이 뭐 가능성이 낮다고 하더라도 네네. 그래서 일단은 시작을 했어요. 시작을 했는데 이걸 공부하면서 제가 또 느꼈던 게 네. 정말 필요하지 않은 게 없구나.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과거에 했던 게 어떻게 또 필요하게 될지 맞아요. 모르는구나 라는 걸 느꼈던 게 제가 최근에 또 공부하는 것 중에 수능 네네네. 생명과학을 공부하고 있어요. 왜요? 그 생명과학 책을 제가 고등학생 때도 안 샀는데 네네네. 최근에 책을 사서 보고 있거든요. 네. 누가 보면은 저 사람 수능 공부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할지도 모를 정도로 보고 있는데 네. 제가 이제 그 과학 관련해서 약간 좀 제반 상식이 필요하다 보니까 이제 그 책을 이제 보게 됐어요. 그래서 야, 내가 이걸 보게 될 줄이야. 그렇지. 그래서 정말 고등학생 때 좀만 더 저는 이제 문과거든요. 심지어 제가 이제 공부할 때는 완전히 이제 그 이과 문과가 분리되어 있었던 맞아요. 때라 외고 출신이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정말 뭐 특히 이제 역사를 좋아하다 보니까 국사, 그다음에 한국 근현대사, 그다음에 경제학, 그다음에 한국지리 이렇게 4개를 공부를 하다 보니까 과학을 완전히 등한시했거든요. 그랬었구나. 그런데 제가 이 과학이 필요하게 될 줄은 그렇지. 상상도 못했던 거죠. 그래서 아. 지금 공부하는 것도 물론 이제 결실을 맺으면 더 좋은 거고 혹시라도 결실을 맺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또 이런 것들이 또 필요한 일들이 생길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낸 흔적이 나한테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동할 것 같아요. 어떤 시기든. 그리고 이게 정말 너무 미안한 얘기지만 지금의 이런 아픈 혼동의 시간이 또 저는 어찌 보면 나중에 우리 이민준 아나운서가 이제 더 나이가 들고 더 많은 경력과 더 많은 활동을 할 때 더 적극적으로 자양분이 될 거라고 저는 정말 믿어 의심치 않거든요. 근데 이게 한창 허우적거릴 때 너무 힘들어서 그렇죠. 그 말 자체도 너무 이렇게 내뱉기가 미안하지만 근데 저는 이렇게 놓지 않고 새로운 걸쇠를 걸면서 힘들지만 이렇게 앞으로 나가고 있는 후배님이 너무 저는 솔직히 너무 예뻐요. 진짜 예뻐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이라도 잘 돼서 진짜 더 조금이라도 더 빨리 잘 돼서 우리 후배들이랑 같이 뭔가 좀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늘 약간 지금 그래서 좀 저도 조급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힘든 게 없지 않아 있네요. 너무 조급해하지는 않으셨으면 알겠어요. 좋겠어요. 뭐든지 또 그게 때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 또 느꼈던 게 사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공부가 한때 제 꿈이기도 했었어요. 원래는. 그렇죠. 원래는 이제 꿈이기도 했었는데 막상 이제 제가 이 공부를 시작하려고 했을 때는 겁이 덜컥 나더라고요. 이거 내가 못할 것 같다. 못할 것 같아서 그냥 다른 일을 좀 찾아보자. 내가 좀 더 재밌고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자 해서 하게 된 게 아나운서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제 아나운서 감사하게도 됐고 그래서 방송을 그냥 평생 하면서 살면 되겠다 했는데 어느 순간 제가 과거에 꿈꿨던 그 일을 공부를 다시 또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하게끔 지금 하라는 의미였구나 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맞아. 그러니까 조금 멀리 돌아간다고 생각이 들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밟아왔던 것들은 언젠가 정말 빛을 발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요즘에 많이 보이잖아요. 그런 거 없이 그냥 공부만 잘하고 그래가지고 큰 일들을 그르치는 인물들을 많이 보기 때문에 그렇죠. 좀 안타까운 일이죠. 네. 하여튼 우리 이민준 아나운서와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는 이렇게 관계 맺으면서 저희 라라유 구독자들께 우리 이민준 아나운서의 얼굴을 좀 그동안 이제 어떻게 살아나고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계속해서 기대해 주시길 바라고요. 자 오늘 이민준 아나운서가 키움에 제가 또 이렇게 유니폼을 야구 유니폼을 또 일부러 센스 입고 왔습니다. 있게 또 입고 왔는데 나 LG 거 입고 올 걸 그랬잖아. 그러니까요. 입고 오셨어야죠. 아유 제가 근데 나름 좀 이렇게 평정심을 가지려고 중립을 지키기 위해서 좀 그러려고 했는데 뭐 안 되는 거 이미 너무 잘 알고 있지만 그렇죠. 저희 이민준 아나운서도 아마 기억하실 텐데 우리 조국님 기억하십니까? 저희 애청자로서 라라뿐만 아니라 정말 TBS FM을 끝까지 애청해 주시는 멋진 분이신데 이분이 얼마 전에 당근을 보시다가
29주년 우승 그 굿즈를 발견하셨다면서 손수 사서 구입을 하셔서 저는 이제 그냥 나눔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구입을 하셔서 보내주셨어요. 그래갖고 우리 이민준 아나운서와 함께 우리 그 흔한 그 언박싱을 언박싱 한번 해볼까 싶은데 우리 지금 태 감독님이 가져다 주시거든요. 저에게는 이게 무시무리한 칼로 한번. 여기 보면은 또 이게 상자를 보시면은 여기 또 이렇게 우승 기념 굿즈다 이렇게 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처음에 놀랐던 게 아니 이걸 누가 파셨을까? 그러게요. 그래서 혼자 약간의 드라마를 써봤는데요. 이제 부인은 두산 팬이신 거지. 그리고 남편이 LG 팬인데 이 너무 이분이 막 이렇게 설레발 치면서 그런 거지. 그래서 약간 이렇게 어느 날 열받은 날 나 갑자기 떨려. 예쁜데요? 어떻게 열받은 날 요거를 그냥 내다 파신 거지.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네, 한번 꺼내서 보시죠. 근데 야 너무 예쁘다. 그러게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LG U+ 강연을 갔었거든요. 근데 LG U+ 사랑해요 LG. 그럼요. 너무 이 색깔에 제가 이렇게 PPT 같은 화면을 그 고객사에 맞춰서 만드는데 신났었잖아요. 빨간색, 까만색, 하얀색에 자 이거 용롱 이거 정품 딱지 붙어 있습니다. 야 예쁩니다. 영롱한데요. 이거 뭐야? 잠깐만. 파우치다. 나 이거 저기 또 이거를 미리 또 사서 보내셨었어요. 그러니까 그 나눔을 통해서 얻으셔가지고 저 이거 2개인데 그러면 이거 하나 이민준 아나운서 줄까요? 원하세요? 제가 키움 팬이지만 그래도 이거 저 하나 근데 있으니까. 우리 또 감독님 또 LG 팬이신데. 그렇구나. 감독님. 태 감독님 드려야겠네. 그러면 태 감독님 이거 저 2개니까 하나 드릴게요. 너무 예쁘죠? 저는 이거 딸랑거리는 요 볼하고 이게 너무 예뻐가지고. 근데 너무 좋은데요? 그쵸. 야 감사합니다. 조국님 감사합니다. 아니 이거 사랑해요. 그 유광 점퍼랑 같이 쓰면은 딱 좋겠네요. 이거 나 막 손때 묻는 거 좀 그렇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그것도 한번 열어봐 주세요. 그건 뭐예요? 에코백이네요, 이거는. 에코백. 친환경 에코백 좋다, 해서 좋다. 보시면은 이게 우승 기념으로 이게 나왔었는데 오 마음에 들어. 이렇게 딱 마음에 들어. 이제 있습니다. 야구장 갈 때 저거 들고 가면 되겠네. 그렇죠. 여기에 이제 딱 치킨 담고 맥주 해서 담고? 맥주 담고 해서 가면은 딱입니다. 딱 그 용도네요. 요거. 아니 근데 이게 보세요. 29년 만에 이게 챔피언스. 그렇죠. 29년 만에. 2023 그거 알아요, 민준 씨? 그 제가 퇴사하기 직전에 했던 마지막 뉴스가 LG의 우승을 8시 뉴스로 전달을 할 수 있었던 날이었어요. 너무 즐거웠던. 여기 또 뭐가 있어가지고. 여기 이렇게. 걘 또 뭐예요? 야. 어머, 키링. 키링. 어떡해. 이거 너무 귀여운데요? 조국님 감사해요. 여기 너무 귀엽다. 이거 어떻게 나 찐? 그럼 요게 똑같은 게 똑같은 건가? 그럼 하나 민준 가져라. 와 너무 예쁘다. 똑같은 거네요. 여기. 그럼 당신 가져. 예. 와 이거 저 바로 달고 다니겠습니다. 세상 웬일이야. 어떡해. 여기. 이거 어머 잘 쓸게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거 뜯어야 되는데 뜯을까 말까. 뜯자. 뜯자. 뜯어야 예쁘죠. 어차피 뜯어야 되니까 그럼요. 뜯자. 부러졌어. 헐 부러졌네. 그러면은 이걸로 하시죠. 여기 그럴래요? 있습니다. 이게 스페어가 있으니까. 그럴래요. 그렇게 하시죠. 부러졌어. 어머, 너무 좋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제가 이거 가보로 근데 저는 이렇게 그냥 어디다가 이렇게 두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열심히 메고 다닐게요. 그렇죠. 가방에다가. 감사합니다. 진짜. 이런 너무 세심하지 않아요? 제가 그래서 요즘에 애청자들 덕분에 먹고 살아요. 감사합니다, 조국님. 잘 쓸게요. 너무너무 예쁘게. 요거는 제가 우리 태 감독님을 전달을 해드리고 이렇게 좀 나눠 갖겠습니다. 저 에코백은 놓치지 않을 거예요. 제가 가지겠습니다. 에코백이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에. 난 요 상자만 있어도 좋아, 사실은. 상자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쵸, 요거 딱 정품 요거 마크 있는. 야, 좋다. 감사합니다, 조국님. 오늘 이렇게 이거를 근데 민준 아나운서랑 같이 하려고 제가 기다렸어요. 약 올리려고. 사실 키움 얘기를 이제 시작하면은 이게 뭐. 근데 요즘에 어떻게 해요? 키움이 지금 꼴찌죠?
그렇죠. 꼴찌죠. 네네네. 뭐 당당한 꼴찌를 아니 달리고 그래도 있는데 뭐 지금 33경기밖에 안 했으니까. 사실 이 올 시즌이 네. 키움 입장에서는 좀 숨 고르게 하는 시즌이다. 그러니까 좀 키움이 큰 그림을 그리고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약간 저 미안하지만 네. 정우도 없고 네. 혜성이도 없고 네. 요런 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좀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게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안우진 선수의 복귀를 맞춰서 네. 우승을 하겠다. 네. 지금 그게 지금 그런 큰 그림을 그리고 있어서 지금 투수들이 네. 다 어려요. 너무 어려요. 다 어린 선수들에게 지금 경험치를 주기 위해서 지금 뭐 선발도 그냥 대부분 어린 선수들을 쓰고 있고 뭐 하영민 선수를 제외하고 뭐 그리고 심지어 2명의 용병 타자, 2명의 이제 외국인 타자를 기용하고 있는 유일한 팀입니다. 이제 그것도 2명의 외국인 투수를 쓰게 되면은 어린 선수들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투수는 이제 로젠버거 하나만 쓰고 이제 푸이그와 이제 카데니스 이제 2명의 외국인 타자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투수력을 끌어올려서 이제 우승을 해보겠다, 도전해보겠다 이런 큰 그림을 그리고 있기는 한데 이제 그걸 바라보고 있는 팬들은 사실 쉽진 않죠. 속이 터지죠. 그렇죠. 쉽지 않죠. 그래도 경기가 그러니까 풀리는 날 보면 이 말하는 게 무슨 말인지는 알 것 같아요. 네. 이게 뭐 이렇게 완전 끌려다니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어찌 보면은 이제 과거에 이제 우리나라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을 하셨던 본프레레 감독님이 있어요. 그분의 전략이 뭐냐면은 3골을 먹으면 4골 넣어서 이기면 된다. 그렇지. 약간 그게 이제 키움의 전략이기는 해요. 9점을 주면은 10점을 내서 이기면 된다. 이제 그렇기는 한데 야,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이게 쉽지 않고 그러니까 키움이라는 팀이 굉장히 딜레마인 게 아마 그동안 메이저리그를 배출한 가장 많이 배출한 구단일 그렇죠. 거예요. 박병호 선수부터 시작해서 뭐 박병호도 있고 뭐 그전에 강정호 선수도 있었고 이정우 맞아요. 선수, 뭐 김혜성 선수 지금 뭐 계속 보내고 있어요. 그건 좋은데 만약 그 선수들이 메이저리그를 가지 않았고 계속 키움에 있었다면 계속 히어로즈의 구단이 있었다면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한 번은 우승을 하지 않았을까. 그 사이에. 그렇지. 그동안 뭐 2014년에도 그 갔었고 2019년에도 갔었고 계속 이제 한국 시리즈를 가기는 가요. 가긴 가는데 이 한 끗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뒷심이 너무 부족한. 한 끗이 부족하다. 그래서 참 그런 부분들이 아쉽기는 한데 그래도 언젠가는 한 번 우승을 하지 않을까. 그럼요. 10개 구단 한 번씩은 돌아야지. 지금 난 그렇게 생각해요. 한 번도 우승을 하지 못한 유일한 구단이거든요. 그쵸. 유일한 구단인데. 이제 할 때 됐어. 그래서 몇 년인지 모르겠으나. 그래서 일단은 뭐 제가 큰 거는 바라지 않고 제가 죽기 전에는 뭔 소리예요. 제가 죽기 전에는 한번 했으면 좋겠다. 29년 기다린 사람도 있잖아. 29년. 그거 그 긴 기다림의 세월을 알아요? 대학교 1학년 때 진짜 제가 LG가 그렇게 빵빵 널리 우승을 하고 이렇게 오래 걸릴 줄은 몰랐지. 그렇죠. 근데 해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승은 역시 할 수 있을 때 해야 된다. 그렇지. 그렇지. 우승은 무조건 할 수 있을 때 해야 되고 그 기회라는 게 언제 다시 올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5월 4일 현재 이제 저는 굉장히 좀 이렇게 즐겁게 봤었는데 초반에는 근데 역시 그래 팀 컬러 그대로 나온다. 니네 그럴 거냐 자꾸 막 이러면서 LG가 이 시즌 초반에는 정말 뭐지? 나도요.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잘하더라고요. 뭐지 진짜? 그래서 정말 역시 그 2023년에 우승한 역시 그 경험이 역시 남아 있고 그리고 신구 조화가 잘 이루어지고 있고 맞아요. 그리고 또 뭐 임창규 선수 너무 잘하고 있고 그렇지. 그래서 역시 LG가 강팀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물론 여전히 1등이긴 합니다만 근데 몰라요. 오늘 뒤집힐 수도 있어요. 그렇죠. 지금 한화가 LG 얘기 조금 더 하고 한화 얘기로 넘어갈 텐데 한화가 지금 이게 새로운 구장 때문인 건가 싶을 만큼 저 팀도 왜 잘하지? 약간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왜 이래?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신기하리만큼 잘하고 있어가지고 의외고 사실 제가 이제 그 엠스프레이 있을 때 가장 그 주요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시청률이거든요. 시청률. 그러니까 시청률 하면은 사실 제가 드릴 말씀이 많은 게 우리 팬분들에게는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각자 내 팀이 인기팀이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세요. 대부분 그러죠. 많이 내 팀이 최고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시청률을 보면은 사실
극명하게 나뉘어요. 좀 재미있습니다. 어떻게 일단은 되나요? 기아 타이거즈가 압도적인 일입니다. 그렇죠. 정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일이고요. 그 다음에 2위가 롯데입니다. 그렇죠. 롯데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디일까요? 그 다음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LG 두산? LG 두산? 네. 사실 아니에요? 저 방금 어디선가 비웃음이 들렸던 것 같긴 한데 한화구나. 삼성입니다. 삼성. 삼성입니다. 삼성. 삼성이 3위고요. 그리고 아주 근소한 차이로 어딜까요? 그 다음에 어디예요? 그 다음은 한화예요? 한화입니다. 아, 그렇구나. 한화입니다. 그리고 LG나 두산은 거의 없구나. 그리고 또 차이가 나서 LG입니다. LG가 있긴 있었네요. LG가 있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개 팀이 별 차이가 없습니다, 사실. 왜냐면 시청률로는. 그러니까 제가 그냥 저 시청률 얘기를 하시니까 그러는데 TV로 못 보겠었어요. 저는 굉장히 유순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TV로 보는데 계속 죄송합니다. 저 따위면 꺼버려요. 그게 좀 오래됐었어요. 그 시간이. 그래서 사실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타사에서 우리 그 박용택 위원님이 처음으로 이제 해설위원을 이제 시작을 하셨는데 시청률을 보고 놀라셨다고. 이렇게까지 안 나올 줄 몰랐다. 우리 팀인데 잘했어야지. 그래서 박용택 해설위원님께서 약간 놀라셨다. 그러니까 한동안 진짜 저는 그 냉담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게 또 그 얘기까지 나오네. 2014년 4월 17일. 그러니까 4월 16일에 세월호가 그 침몰하던 그 상황이 아주 이렇게 너무 이렇게 충격으로 왔을 때 여러분이 같이 함께 야구장을 4월 17일을 미리 약속을 해놨던 거라. 그래서 그때 이제 갔었는데 결국 그날 이제는 뭐 애국가 그리고 뭐 응원 이런 거 전혀 없이 조용히 경기가 시작이 됐었다가 아마 5회 비가 와서 이제 경기 자체가 이제 취소가 됐었던 그 현장에 제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키움 옷을 입고 오셔서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넥센일 때 제가 LG 그리고 그 당시에 뭐 작년도 우승팀이었던 기아의 광팬 2명이 어떤 선생님 한 분과 제가 우리 모두 각 팀을 버리자. 도저히 LG 팬이라고 내가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다. 내가 기아 팬이라고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다. 이래서 그럼 선생님 요즘에 눈여겨보는 팀이 누구냐? 그래서 넥센이다. 저도요. 좋아. 그러면 넥센 경기를 우리가 응원을 하자. 근데 마침 또 그날 공교롭게 넥센과 LG였어요. 호기롭게 넥센 좌석으로 갔죠. 3루 쪽으로 가셨군요. 그렇죠. 3루에서 열심히 보는데 LG가 초반에 조금 점수를 냈는데 혼자 일어나서 박수를 치고 있더라고요. 이 팀은 못 바꿔요. 응원팀은 못 바꿉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국 이제는 뭐 야구 경기도 취소가 되고 마음은 계속 울적하고 그래서 선생님들과 이렇게 쫙 나오면서 기아 팬이셨던 그 선생님과 LG 팬이었던 제가 팀을 바꾼다는 건 너무 쉽지 않군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는 다시 LG로 돌아갔던 게 2014년의 일이었고, 근데 그 이후에도 좀 냉담했었어요. 그렇죠. 아니 팀 컬러가 그렇게 역전승인 줄 어떻게 알았냐고 역전팬지 어떻게 알았냐고요. 그러니까 2010년대 생각해 보면은 사실 삼성이 굉장히 강했고, 그다음에 또 두산이 강했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LG 팬분들 입장에서는 2010년대가 굉장히 좀 쉽지 않은 시대였기 때문에 맞아요. 뭐 LG 팬분들의 마음은 뭐 충분히 뭐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2023년에 이렇게 이런 영광을 누렸고, 올 초 시즌 초반에는 참 잘했고 뭐 우승 잠깐 내줘도 그냥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좀 정신 차렸으면 좋겠고. 뭐 시즌이 아직 초반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LG가 한국 시리즈는 간다고 봅니다. 가야죠. 한국 시리즈는 무조건 간다고 봅니다. 지금 보면 그러니까 신구 조화 말씀해 줄 때 진짜 잘하고 있어요. 저 요즘에 조금 주춤하고 있지만 손주영 선수 굉장히 주목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뒷심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뭔가 조화로우면 괜찮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했었고, 신혜민 선수의 초반에 그 신들린 수비는 장난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그 공을 가지고 놀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저는 좀 LG에서 또 중요하게 보는 게 오스틴의 존재. 오스틴. I love 오스틴. LG가
꽤 오랜 시간 강팀이었어요. 네. 그런데 왜 올라오지 못했느냐, 네. 왜 뭐 한국 시리즈 진출을 못했느냐 하면은 외국인 타자가 불안했었어요. 아하. 그동안 뭐 라모스라든지 네. 항상 일루가 불안했었고, 네. 그리고 이제 중심 타선이 불안했었는데 네. 오스틴은 뭐 수비도 좋고 그렇지. 그다음에 타격도 되기 때문에 네네. 저는 아무래도 외국인 선수들이 안정적인 팀이 좋은 성적을 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외국인 선수가 좋으면 적어도 5강은 간다. 그렇지. 그리고 거기서 국내 선수들까지 잘해줘야 그렇죠. 우승이 되는 건데. 보완이 잘 됐을 때. 근데 뭐 LG는 뭐 외국인 선수도 좋고 그다음에 국내 선수층도 워낙 이제 탄탄하기 때문에 뭐 저는 시즌 성적은 최소 2위는 네. 할 것 같고, 네네네. 그다음에 한국 시리즈도 갈 것 같은데 아하. 우승은 워낙 또 변수가 많기 그렇죠. 때문에 그때 가서 봐야 그렇죠. 된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금 한화 돌풍을 좀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한화 야 문동주 선수가 저는 문동주 선수를 실제 봤잖아요. 예. 작년에 그 이제 저희 라라유에 또 곧 모시게 될 한 체육 선생님이 계시는데 이 체육 선생님의 그 이렇게 좀 특혜로 해서 그 코치진을 잠시 만났고 네. 코치진 옆에 이렇게 나와 있었던 문동주 선수를 봤는데 일단 잘생겼어요. 그렇죠. 잘생겼죠. 잘생겼어요. 깜짝 놀랐어요. 배우인 줄 알았어요. 예. 그래서 문동주 선수도 그렇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야 이렇게 가면은 한화 올해 뭔가 있다. 네. 진짜 우리 한화 팬들의 그 약간 보살과 같은 그런 기다림에 이제 응답을 할 때가 됐다. 이런 느낌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 제가 아까 전에 시청률을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 이제 우리가 인터넷으로 보기 위해서는 네. 티빙이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네, 봐야 되잖아요. 네. 거기는 이제 조회수로 카운트가 네. 되는데 1위가 한화예요? 한화입니다. 그렇구나. 예. 조회수 1위가 현재 한화이기 때문에 네. 한화가 2018년이었죠. 그때 이제 3위로 네. 이제 포스트 시즌에 진출을 했었는데 네. 이제 뭐 한국 시리즈까지는 못 갔었죠. 그때 이제 그게 아마 최근에 한화의 최고 성적이었는데 그렇죠. 네. 올해도 사실 뭐 3위 안쪽으로 네네. 들어간다면은 네. 류현진 선수의 존재 네. 그리고 또 이제 문동주라든지 네네. 그리고 또 타선도 이제 워낙 좋기 때문에 맞아. 정말로 네. 오랜만에 네. 마지막 우승이 제 기억에 맞다면 99년인가로 기억하고 그렇죠. 있는데 거기도 오래됐어요. 네. 할 때가 되긴 했다. 아니 그 외에 한화 팬들을 일컫는 여러 가지 표현 중에 그러니까 저는 보살이라는 표현이 그렇죠. 나는 행복합니다. 네. 예. 공을 그러니까 그 표현 그대로 얘기해요. 우리는 공을 쳐맞고도 나는 행복하다고 얘기할 줄 아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이 한화가 지금 한화 구단이잖아요. 네네. 한화 구단이 지금 스포츠에 굉장히 좀 공격적으로 투자를 최근 몇 년간 해오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뭐 e스포츠에서도 네. 한화 구단이 지금 뭐 썰이긴 합니다만 정말 수십억을 써서 그 최우재 선수, 제우스 선수를 이제 영입을 했다. 뭐 그런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뭐 우리 최은성 선수. 네. 사실 최은성 선수는 저는 우리 최 선수 좀 유감이에요. LG 계실 때만큼 훨씬 이상으로 잘하시더라고요. 우리 실버스타. 그러게요. 실버스타도 비싼 돈을 주고 사온 거잖아요. 결국에. 그렇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제 한화 구단이 성적을 낼 때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우리 최은성 선수도 제가 엄청 LG 있을 때 막 이렇게 응원 많이 했었는데 그렇죠. 지금 훨씬 더 날아다니셔가지고 조금 배 아파요. 잘해야죠. 좀 배 아파요. 그렇죠. 우리 키움 팬으로서 우리 이민준 아나운서가 굉장히 그 위에 있는 이제 타선들을 쭉 한번 보실 때 키움은 지금 그러면은 퇴생 가능성이 그러니까 몇 경기 어느 중반 후반? 아니 사실 올해는 무조건 꼴찌고요. 오케이. 올해는 알겠어요. 무조건 이제 꼴찌인데 이제 안우진 선수가 복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쵸. 안우진 선수가 이제 좀 있으면 소집 해제를 하는데 본인의 의사로는 9월에 바로 복귀를 하겠다. 올 시즌 중에 복귀를 하겠다. 근데 이제 구단 측에서는 아서라. 몸만 들고 하라. 그냥 건강하게 다음 시즌에 우리 제대로 준비해서. 소집 해제가 언젠데요? 소집 해제가 저도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여름에 이제 소집 해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저도 이제 빨리 보고 싶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이제 구단의 뜻에 따라 다음 시즌에 정상적으로 복귀하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이제 본인이 훈련하는 영상을 가끔씩 올리곤 하는데 공이 좋더라고요.
그것만 봐도 알아요? 네, 공이 좋더라고요. 좋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래서 본인이 이제 9월에 복귀하겠다라고 이제 자신감을 보여주는 것 같기는 한데 너무 급하게 복귀하는 것은 오히려 좋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천천히 복귀했으면 좋겠다. 그렇지. 144경기 중에 이제 고작 33경기 했으니까 뭐 이렇게 너무 우리가 또 일희일비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언젠가 우리 그 시그널의 작가였던 김은희 작가께서 저와 같은 LG 팬이시더라고요. 얼마 전에 질문들 손석희 선배랑 함께하는 그 프로그램에 나오셔서 대본을 쓸 때 야구 경기를 틀어놓고 한다. 근데 이제는 팀 경기가 잘 안 풀리면 그 회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간다. 그렇죠. 그렇게라도 스트레스를 푸셔야죠. 뭔가 이렇게 막 나온다 하는데 저는 꺼요. 그냥 안 보면 됩니다. 좀 보다가 지난번에도 기아 경기를 보다가 뭐 이렇게 거친 반응과 함께 그냥 껐네요. 껐더니 잘 껐더라고요. 끝까지 봤으면 더 열받았을 뻔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저도 뭐 야구뿐만 아니라 농구도 좋아하고 하는데 제가 응원하는 또 팀이 서울 삼성 썬더스거든요. 당연히 꼴찌했습니다. 뭐 그래서 꼴찌만 좋아하나요?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사실 농구도 제가 농구를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제가 사실 이상민 선수를 좋아하거든요. 이상민 선수가 원래 대전 현대 다이넷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97년에 이제 프로가 출범을 하면서 대전 현대 다이넷이라는 팀이 있었는데 그 팀이 이제 전주 KCC로 바뀌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이동이 됐어요. 이제 그러다가 원래는 이제 삼성은 서장훈 선수의 팀이었죠. 아니 우리 잠깐만 97년도면 우리 이민준 아나운서 7살 때잖아요. 그죠. 8살 8살 때. 그때부터 농구 좋아했구나. 그렇죠. 와. 저는 뭐 배구도 좋아하고 다 좋아하긴 하는데 저는 허재 강동이 요때였어가지고 기아 엔터프라이즈 그렇죠. 기아랑 중앙대랑 뭐 요런 팀 그렇죠. 농구 대잔치 시절에 맞아. 농구 대잔치 5월부터 참 그거 되잖아요. 플레이오프 아니에요? 농구는 지금 사실 5월 5일부터 챔피언 결정전 이제 진행이 됩니다. LG 세이커스와 그다음에 SK 나이츠의 이제 대진이 성사가 됐고요. LG가 이번에 우승하면 첫 번째죠. 와, 나 LG 응원하겠다. LG 세이커스. LG 세이커스가 만약에 우승을 하게 된다면은 정말 의미가 남다릅니다. 그동안 LG가 챔피언 결정전에 못 올라갔던 게 아니었어요. 그동안 정말 많이 올라갔었는데 아슬아슬 이렇게 됐군요. 그래서 뭐 그때 제가 기억이 나는 걸로는 이제 김태환 감독님이 이끌었던 그때 이제 조성원 선수가 주축이었고 그다음에 에릭 이버츠라는 이제 외국인 선수가 있었는데 그때도 이제 막혀가지고 안 됐었고 LG가 이제 몇 번 갔었어요. 근데 이제 사실 쉽지가 않죠. 그때 김종규 선수가 있을 때도 챔피언 결정전에 갔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뭐 SK가 계속 했던 것 같고 그렇죠? SK는 뭐 항상 3-4번 정도 했나요? 그러니까 SK 나이츠 같은 경우에는 사실 김선영 선수를 뽑았던 게 그게 그냥 신의 한 수였구나. 김선영 선수가 88년생이거든요. 네네. 김선영 선수를 드래프트에서 뽑았던 게 뭐 신의 한 수였고 뭐 이런 표현이 조금은 무리일 수 있겠지만 여전히 대한민국 최고의 선수는 김선영이다. 사실 좋은 게 아니죠. 그렇지. 혼자 그러니까 88년생 선수가 그러니까 여전히 대한민국 최고다? 그렇지. 이거는 사실 대한민국 농구에 그렇게 썩 좋은 일은 그러니까 아니죠. 이 후배들이 뭔가 역량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그만큼 못 쫓아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88년생도 지금 나이가 꽤 됐네요. 그렇죠. 88년생이면 좀 있으면 40입니다. 그렇군요. 네네네. 그리고 그 뒤로는 뭐 사실 뭐 허웅 선수도 있고 허웅 선수도 있긴 하지만은 뭐 허웅 선수도 93년생이고 허웅 선수도 95년생. 그렇고 어린 나이가 아니거든요. 어린 친구들이 안 보이네요. 어린 친구들이 왜 그럴까요? 사실 안 보여요. 왜 그럴까요? 안타깝게도. 왜 그럴까요? 저도 그게 이게 뭘까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또 제가 봤던 통계 중에 좀 안타까웠던 게 현재 고교 농구 선수 중에 2m를 넘는 선수가 3명밖에 없대요. 이상하네. 전반적인 장신들이 많아질 것 같은데 오히려 예전보다 없네요. 예전보다 없고. 근데 사실 이런 추세가 대한민국만 그러냐? 그렇진 않습니다. 전 세계적인 추세예요, 사실. 그러니까 80년대생들이 워낙 잘했기 때문에 90년대생들이 그러니까 가교 역할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근데 이게 약간 빛에 가려졌구나. 그래서 최근에 발롱도르를 받은 게 로드리라는 선수인데 이 로드리라는 선수가 유일한 90년대생 발롱도르예요. 이전까지는 다 80년대생들 축구 선수들이 그렇게 여전히 그 특이하네요, 이것도. 테니스도 그래요, 사실. 그렇잖아요. 테니스도 나달, 페더러. 그렇지. 조코비치. 계속
90, 80년대생들만. 그치, 조코비치 경기를 봐도 네. 힘들어 보이긴 네. 하거든요. 네. 물론 이제 뭐 다 은퇴를 이제 했고 조코비치도 최근에 뭐 1회전에서 탈락은 하긴 했습니다만 이게 시대별로 이제 세대가 조금씩 뭐 80년대생들이 잘했으면 90년대생들이 잘하고 그다음에 00년대생들이 잘하고 이게 돼야 되는데 80년대생들이 워낙 오랫동안 해보다 보니까 90년대생들이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고 이제 그 역할을 00년대생들이 해줘야 되는데 아직 못 올라오고 있는 상태고 약간 그런 게 지금 이 스포츠의 전 세계적인 추세가 아닌가.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네. 우리 이민준 아나운서가 밤새겠어요. 우리 스포츠 얘기. 그럼요. 계속 떠들 수 있죠. 거예요. 네. 우리 그러면 5월 5일 오늘 좀 눈여겨봐야 될 경기가 뭐가 있을까요? 잘 아시잖아요. 어린이날 하면은 야구 잠실 가야죠. 그치, 잠실 가야지. 잠실 가야죠. 근데 뭐 애저녁에 저는 포기했고요. 네. 그런데 또 이게 요즘 인기가 많잖아요. 야구가. 네. 티켓팅이 어려워졌어요. 그러니까 아니 그래서 저는 그나마 저는 그렇게까지 돈을 못 썼는데 그러니까 주변에 시즌권을 갖고서 가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 통해서 좀 갈 수 있는 기회들이 조금 생기긴 하거든요. 근데 전석 매진이고 연일 매진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불가능할 것 같아요. 아무리 보고 싶어도. 사실 제가 이제 키움 팬이다 보니까 가끔 이제 고척돔을 가거든요. 고척돔을 가면 사실 고척돔은 그냥 한 3회쯤 들어가도 돼요. 그렇죠. 네. 맞아요. 저는 제가 키움 팬이니까 맞아요. 저희 팀은 제가 까겠습니다. 그냥 언제나 가도. 그렇지. 고척돔은 기아 롯데 경기가 아니면은 매진이 될 수가 없는 곳이에요. 아니야, 근데 한화 경기 있는 날 무조건 매진이더라고. 그런데 요즘은 누가 와도 매진이 돼요. 맞아요. 그래서 그냥 거의 모든 구장들이 제가 또 놀랐던 게 이번 시즌에 시범 경기를 하는데 왜 매진이 되냐고요. 시범 경기조차도. 라이온즈 파크를 봤는데 저는 무슨 포스트 시즌 하는 줄 알았어요. 아니 왜 시범 경기인데 매진이 되지? 아니 근데 저는 그것도 한몫하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굉장히 스피디해졌잖아요. 스피디해져서 제가 그러니까 최근에 본 경기가 올해는 아니고 작년이었던 것 같은 그러니까 키움하고 한화 경기였었거든요. 근데 벌써 끝났어? 그렇죠. 벌써 끝났어? 이렇게 돼버려서 그것만으로도 뭔가 이렇게 좀 박진감이 넘쳐지고 그리고 가족들이 같이 가서 즐기기 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또 하나의 굉장히 전 좋은 문화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가들 팬도 많아지고. 그러니까 요즘에는 대부분 뭐 이제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예매를 많이 하시잖아요. 저는 그게 물론 있습니다. 현장. 근데 현장 예매분을 조금 더 늘려야 한다. 맞아. 왜냐하면은 어르신들이라든지 볼 수가 없어요. 좀 이런 스마트폰과 좀 거리가 있으신 분들 그런 거를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원래 현장 예매였잖아요. 근데 최근에 안표상 봤어요? 안표 얘기는 그래도 많이 좀 줄어든 것 같긴 하더라고요. 잠실 경기도 최근에 봤었구나. 잠실도 안표 예전에 항상 가면은 어느 그 이렇게 기둥 옆에 항상 있었거든요. 근데 못 봤어요. 안표가 줄어든 거는 그래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좀 어떤 디지털 취약계층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한 좀 배려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아니면 좀 구장을 지을 때 좀 크게 짓든가요. 오래됐어. 너무 잠실 야구장은. 그렇죠. 잠실 야구장 진짜 오래됐어요. 사실 그게 올림픽 88년도니까 올림픽에 맞춰서 지어진 건물이기 때문에 36년 전이야. 그렇죠. 36년 재건축해야죠. 그쵸. 아파트도 재건축하는데. 그렇죠. 제가 1월에 뉴욕 갔다 왔잖아요. 뉴욕 가서 농구 경기 보고 아이스하키 경기 보고 그랬는데 메디슨 스퀘어 가든 가셨나요?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거기에서의 이 가파른 이 가파름 속에서 집중되는 그 몰입도랄까요? 그것도 어마어마했고 그다음에 그 전광판의 위력이 그렇죠. 보통은 그 전광판으로 경기를 주로 보고 이 경기 흐름은 잘 못 볼 거라고 전 생각했었어요. 근데 겨우겨우 수요일 저녁 경기를 보는데도 저쪽 끄트머리에 겨우 표를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잘 보였어요. 보이죠. 그러니까 저한테 그거 사람 요만하게 보이고 그 전광판으로 다 본 거 아니야라고 안 본 친구도 얘기를 해줬는데 아니었어요. 사람은 물론 요만한데 그 몰입력이라든가 조명이라든가 다르죠.
그래서 돈은 이렇게 쓰는 거구나. 이상하게 쓰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미국은 사실 스포츠가 산업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나라는 안타깝게도 스포츠가 산업은 아닙니다. 산업으로 볼 수 있죠. 사실 적자기 때문에 대부분 적자라. 유일한 흑자구단. 키움. 그렇지. 저기 굉장히 알뜰살뜰하게 77억 흑자 봤습니다. 오호. 나머지는 다 적자입니다, 사실. 맞네. 그렇기 때문에 산업으로 보기는 조금 어렵고요. 안타까운 일이죠. 왜냐하면 모기업에 많이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티켓 값이 저렴한 편이에요. 사실. 맞아요. 그러니까 티켓 값으로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는 2시간, 3시간에 정말 우리 그 도파민 내지는 다양한 이 정말 아드레날린 막 이런 거 다 한꺼번에 느낄 수 있는 굉장한 그런 볼거리, 즐길거리이긴 합니다만 산업적으로 봤을 때는 좀 취약하긴 하네요. 생각해 보니까 이게 되게 양면적인 거예요. 그러면 산업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뭐 티켓값도 올라야 되고 굿즈의 가격도 올라야 되고 그다음에 뭐 중개권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올라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좀 취약계층에게는 어떤 이런 스포츠 오프라인에서의 활동이 또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이런 좀 적정선을 좀 찾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티켓값이 지금 얼마죠? 티켓값이 뭐 보통 한 사람당 뭐 저렴하면은 뭐 3만 원. 그러니까 이게 한 가족이 가서 즐기기에는 뭐 다른 거 뭐 생각하면 또 이건 또 저렴하다고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게 느껴지는 분들도 많으시고. 뭐 테이블 좌석 같은 경우는 뭐 15만 원, 뭐 20만 원 하면은 뭐 물론 이게 저렴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죠. 이미 저렴하지 않을 수 있으나 맞아요. 다른 이제 미국의 스포츠와 이런 거와 비교해 봤을 때는 저렴하다. 뭐 일례로 들면은 2022년이었나 2023년이었나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만 2023년이었던 것 같은데 그 NBA의 르브론 제임스라는 선수가 있어요. 르브론 제임스라는 선수가 역대 정규 시즌 최다 득점 기록 하는 그 경기가 있었어요. 그걸로 예상되는 경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모든 경기가 티켓값이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미국은 경기의 중요도에 따라서 티켓값의 가격이 왔다 갔다 합니다. 맞아요. 근데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경기다 보니까 그 경기에 가장 비싼 좌석, 이제 흔히 이제 플로어 시트라고 하는데 바로 이제 바닥에서 바로 앞에서 바닥에서 이제 보는 그 티켓 얼마였을까요? 가장 비싼 티켓 얼마였을까요? 한번 예측해 보시죠. 600만 원? 600만 원? 좀 더 쓰시죠. 아니 많이 더 쓰시죠. 아 진짜요? 네, 많이 더 쓰셔야 돼요. 6천만 원? 6천만 원? 반도 못 왔습니다. 2억? 1억 3천만 원이었어요. 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가서 보겠다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있는 거죠. 돈 많은 사람들이 있거든. 그렇죠. 가서 보면 되지. 그렇구나. 네. 그래서 산업이 되는 겁니다. 그래요. 우리도 차라리 그러면 좀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뭐 공정하니 안 공정하니 그 얘기를 떠나서 티켓 산업적인 가격을 측면에서 다양화하면 됩니다. 그렇죠. 저도 그날 굉장히 저는 싸게 본 편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시간대별로 뭐 요일별로 이게 다 달랐던 게 좀 놀라웠긴 했었거든요. 오호, 그렇게. 주말 경기는 당연히 더 비싸지는 그렇죠, 것이고 그렇죠. 평일 경기는 조금 저렴해지는 거죠. 평일 경기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렇게 많이 응원하고 그럼요. 끝나자마자 착 사라지고 사실 지역 축제죠. 맞아요. 지역 축제이기 때문에 뭐 충분히 뭐 이해할 수 있고 그다음에 뭐 NBA 같은 경우는 또 산업이 될 수 있는 게 구단주들의 재력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렇죠. 뭐 가장 부자 구단주는 이제 LA 클리퍼스의 스티브 발머. 스티브 발머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재력가인데 지금 NBA도 플레이오프가 진행 중이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LA 클리퍼스에 있는 그러니까 LA에 거주하고 있는 팬들이 덴버에 가서 덴버는 이제 콜로라도잖아요. 그치. 덴버는 거기까지. 또 고산지대거든요. 네, 거기까지 가서 응원을 해야 돼요. 가기가 어렵잖아요. 자신의 전세기를 팬들에게 제공했습니다. 이야, 발모 형 역시 멋있다. 그래서 팬들이 응원할 수 있게끔 그거를 심지어 어떤 그런 교통비, 비행기 티켓값까지 제공을 해서 전세기뿐만 아니라 거기 그 뭐 추첨이었어요? 아니면은 뭐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아마 추첨으로 진행이 됐겠죠. 우와. 그래서 이제 LA에 있는 팬들이 덴버에 가서 응원할 수 있게끔 하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구단주가 아니긴 합니다만 마크 큐반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댈러스 매버릭스의 구단주였는데 그 사람의 재산이 6조였습니다. 6조. 네. 6조였는데
구단주 이제 30개 팀의 구단주 중에는 네. 가난한 편이었어요. 27인가 그랬습니다. 네, 재력이. 네, 네, 네. 6조를 가지고 있어도 그렇구나. 가난하다. 네. 그러니까 이게 뭐 돈의 지금 뭐 규모로 봤을 때는 네. 미국이랑 우리랑 비교할 건 아니지만 어렵긴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뭔가 좀 차용할 만한 건 차용했으면 좋겠는 그렇죠. 게 구척돔을 받다가 그 스퀘어 가든을 딱 보는 순간 아 이런 차이가 있구나. 그러니까 이 경사도와 이게 저는 뭐 건축이나 이런 거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깊은 경사도에서 나오는 이 몰입감이 사람으로 하여금 얼마나 집중할 수 있고 그리고 얼마나 그 경기에 이렇게 정말 이렇게 집중해서 막 소리 지르면서 느끼는 그런 그 공기의 흐름 있잖아요. 이게 구척하고는 너무 비교가 되더라고요. 저는 사실 이제 우리나라 이제 야구 10개 팀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 10개 구장을 모두 돔으로 지어야 된다, 사실. 워낙 우천 취소가 너무 많고 맞아. 우리나라는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물론 최상은 개폐식 돔구장입니다. 지금 뭐 청라에 짓겠다고 SSG가 그렇죠. 하고 있는데 그거부터 한번 좀 기대를 해볼까요? 개폐식 돔구장이 근데 사실 이 미국에도 많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미러키 브루어스라는 팀이 있는데 그 팀이 개폐식 돔구장을 쓰고 있거든요. 너무 멋집니다. 날씨가 좋으면은 열려요. 열리고 날씨가 안 좋으면은 미러키가 사실 좀 춥거든요. 그러면 또 닫고. 그거 한번 좀 눈을 봐야겠네요. 근데 너무 비쌉니다. 들어가기가. 그러니까 그 짓기가. 짓기가. 그렇지. 너무 많이 비싸. 그러니까 우리가 좀 저기 어떻게든 우리 용진이 형이 얼마나 돈을 쓰실지는 모르겠으나 용진이 형이 얼마나 돈을 쓰실지 모르겠으나 저는 용진이 형이 돈을 잘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한 데 안 쓰시고. 그런데 저는 한 가지 정말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그 제가 알기로는 SSG의 신구장이 단순히 야구장이 아니라 그냥 어떤 복합 쇼핑몰처럼 이렇게 짓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청라돔. 이왕 하실 거면 제대로 하셔라. 그러게. 베끼는 거 되게 잘하신단 말이에요. 잘 베끼셨으면 좋겠어요. 어설프게 지으시면은 괜히 매몰 비용만 커질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지으실 때 제대로 하자. 제대로 지으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뭐 우리가 훈수까지 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야구 팬으로서 그럼 듣지도 않으실 테지만 그래도 야구 팬으로서 할 수 있는 얘기지. 그렇지. 그리고 사실 잠실도 지금 재개발이 예정돼 있거든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어떻게 하려나? 지금 거기에 종합 운동장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야구장이 있고 그다음에 실내 체육관이 있거든요. 이거를 세 개를 다 새로 지어야 할 텐데 이것도 역시 농구장을 학생 체육관도 있어요. 학생 체육관은 많이 들어가봐야 7,000명입니다. 맞아요. 그리고 그 실내 체육관 같은 경우는 많이 들어가면은 15,000명 그리고 뭐 3층까지 개방해도 제가 알기로는 15,000이 최대인 걸로 알고 있는데 작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합친다면은 그러니까 야구도 지금 잠실 야구장을 두산과 LG가 같이 쓰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를 들어서 SK 나이츠와 서울 삼성 썬더스가 같이 쓸 수 있게 쓴다고 하더라도 그러면은 한 체육관을 지을 때 제대로 지어야 된다. 농구장 지어야 되고 야구장도 한 개 지을 때 돔으로 지어서 제대로 지어야 된다. 그렇지. 저는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그냥 뭐 그 경기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진짜 다양한 거기서 콘서트 하면은 전 세계에서 오고 이렇게 되니까 뭐 흔히 말하는 마이스 산업 하지만 그런 게 하나는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진짜. 실제로 미국에 있는 농구장들 MSG에서도 공연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MSG 공연은 진짜 최고죠. 공연 많이 하고 그다음에 농구장이 이게 밑바닥이 원래 다 타일입니다. 그래서 이게 탄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타일이라 뜯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목적에 맞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아이스하키도 하고 맞습니다. 농구도 하고 공연도 하고 다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나라는 다 바닥이 일체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는 건데. 타일 저 지금 딴 생각했네요. 타일로 있어서 이걸 뜯었다가 다시 넣고. 맞아요.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배울 건 배워서 좀 더 실용적으로 만들면.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너무 내수 시장이 작아. 그렇죠. 그래서 그러는데 근데 저는 지금 충분히 이번에 고향에서 그 콜드플레이 공연할 때도 주변 국가 사람들 왔거든요. 왔죠. 볼 수 있게 하면 되잖아요. 그럼요. 도쿄돔만 우리가 가는 게 아니라. 그럼요. 아니 이제 이민준 아나운서랑 얘기하니까 지금 밤새울 것 같은데 우리 오늘
감독님 5월 5일 거 몇 시간 가는 거예요? 1시간. 오늘 여기서 끊고 5월 6일용으로 다시 좀 계속 갈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이민준 아나운서 오늘 지금 5월 5일은 네. 저희가 이제 스포츠에 좀 열광을 했다면 네. 5월 6일은 제가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저희 집에 20대 남자아이가 2명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랑 좀 대화를 하려고 하면 네. e스포츠를 모르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뭐 다른 것보다는 좀 챙겨보고 했었지만 이게 조금 더 깊이 내가 좀 알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저와 같은 중장년층이 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음 시간에 e스포츠에 대한 걸 조금 뭐 이렇게 누르면 나오나요? 그럼요. 알겠습니다. 너무 좋아요. 예. 자, 그러면 우리 내일 이 시간에 만나도록 하고 저희 끝인사가 있잖아요. 혹시 잊어버리시지 않으셨어요? 뭐였죠? 오늘 하루도 잘 풀리실 거라는. 잘 풀리실 겁니다. 네네네. 그 얘기를 저랑 같이 한번 외쳐주시면 어떨까. 좋습니다. 제가 여러분으로 이끌어 가겠습니다. 자, 카메라 저기 보시면 되고요. 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잘 풀리실 거예요. 고맙습니다. 네. 라디오를 켜라. 정현주입니다.